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우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 대 덴마크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16일 오전 4시 45분 스코틀랜드의 홈인 햄든파크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스코틀랜드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피파 랭킹 42위 스코틀랜드는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월드컵 무대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5회 연속 본선행에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은 다소 희망적입니다. 현재 F조에서 6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덴마크에 이은 2위 자리를 확보했는데요. 지난 13일 치러진 몰도바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번 덴마크와 경기 결과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물론 플레이오프 스테이지에서 시드를 얻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성점을 쌓을 필요는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번에도 아담스, 맥긴, 로버트슨, 맥그리거, 길모어, 안스트롱, 티어니 등을 소집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번 덴마크전에서도 3백을 꺼낼 확률이 높은데요. 한리를 중심으로 티어니와 핸드리가 구축하는 3백이 전승을 달리고 있는 덴마크의 막강한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덴마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피파 랭킹 10위 덴마크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눈부신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에 이어 유로 2020 3위에 오르는 기적을 썼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흐름도 인상적인데요. 스코틀랜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파로제도, 몰도바 등과 F조에 포함되는데 지난달까지 8전 전승을 기록하며 빠르게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이번 11월 2연전 결과는 덴마크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포울센, 코르넬리우스, 올센, 델라니, 바스, 카예르, 베스터가르드, 크리스텐센, 라르센, 슈마이케 등 주요 선수들을 소집했습니다. 물론 브레이스웨이드, 돌베리, 담스가르드, 호이비에르, 옌센, 스코브 등 부상 등을 이유로 많은 선수들이 소집되지 못했기 때문에 드레이어와 린드스트롬 같이 경험 없는 선수들도 일부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포울센을 중심으로 다라미와 올센이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큰 가운데 덴마크가 과연 스코틀랜드 상대로 전력을 다할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덴마크와 스코틀랜드는 지난 9월 첫 번째 맞대결을 펼쳤고 홈에서 덴마크가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로 범위를 넓히면 스코틀랜드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승리한 2번의 경기 모두 스코틀랜드의 홈에서 열렸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는 덴마크가 1.5군으로 스쿼드를 꾸렸기 때문에 지난 9월 맞대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스코틀랜드의 승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폴란드 대 헝가리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16일 오전 4시 45분 폴란드의 홈인 바르샤바 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폴란드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피파 랭킹 23위의 폴란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로 2020 조별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부진 속에서 충격의 탈락을 맛보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운이 따르지 않은 편인데요. 유럽 예선 내에선 전통 강호로 평가되는 잉글랜드와 I조에 묶이는 바람에 본선 직행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난 9경기에서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패배가 없는 잉글랜드에 이어 2위에 놓여 있습니다. 1패 역시 잉글랜드와 맞대결에서 얻은 결과였는데요. 마지막 한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잉글랜드와 격차는 3점으로 벌어져 있고 골득 차도 6점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1위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최소 2위 자리는 확보했기에 플레이오프를 통해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는 이번 마지막 일정을 위해 레반도프스키, 피아텍, 밀리크, 리네티, 크리오비악, 클리치, 지엘린스키 등을 모두 불러모았습니다. 에이스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안두라전에서 2골의 활약을 펼쳐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헝가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피파 랭킹 43위의 헝가리는 1986 멕시코 월드컵 이후 꽤 오랫동안 월드컵 무대와 인연이 없었는데요. 80년대 이후 헝가리 축구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최근까지 축구 변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유로 2020에서 프랑스, 포르투갈과 차례로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헝가리 축구만의 색깔을 전 세계에 뽐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진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잉글랜드, 폴란드, 알바니아 등과 경쟁에서 패하면서 I조 4위로 밀려났고 일찍이 월드컵 본선행에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번 11월 A매치 결과는 중요하지 않지만 유종 의미를 거둬야 하는 시간인데요. 헝가리는 찰라이, 소보슬러이, 설러이 등 주요 선수들을 소집했지만 라이프치히의 굴라시아 오르반, 프라이부르크의 살라이가 부상으로 포함되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3일 산마리노와 홈경기에서 소보슬러이의 두 골 활약 속 4대0 대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폴란드와 최종전에서도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지난 3월 맞대결에서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헝가리의 빠른 역습 플레이가 제대로 효과를 본 경기였는데요. 물론 이번 경기의 경우 폴란드의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헝가리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도 많기 때문에 폴란드와 객관적인 전력차도 더 벌어졌는데요. 홈에서 유종 의미를 거두길 원하는 폴란드의 승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드컵 예선 두 경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모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